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11월 웨비나에 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세션 1과 지금 또 세션 2가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세션 1에서는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국어, 미술, 학생 산출물 다듬기라는 주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또 강사님께서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학생들의 미술 작품이나 또 글쓰기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다듬어 갈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에 대해서 준비해 주셨는데요. 오늘 강사님을 한번 모셔보려 합니다. 오늘 강사님은 과천 청계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이미연 강사님이시고요. 또 하이러닝 그리고 디지털 에듀테크와 관련해서 많은 연구를 또 진행하고 계시면서 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강사님을 모셔보았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럼 강의 시작하면 될까요? 네, 강의 그러면 바로 시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나가는 라이브 강의는 강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보다 약 15초 정도 조금 더 늦게 송출됩니다. 그래서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고요. 또 우리 연수에 참여하신 수강생 분들께서는 댓글로 많은 소통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세션은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국어 미술 학생 산출물 다듬기입니다. 네, 중간중간에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현재 경기도 과천의 청계초등학교에 근무 중인 이미연이고요. 요렇게 제가 한 3가지에서 이제 플러스 알파로 생성형 AI 활용하기에 대해서 조금 가져오도록 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어떻게 이제 선생님들께 알려드릴까 하다가,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좀 더 정교하게 아이들의 산출물을 다듬을 수 있는 제가 지금 교실에서 하고 있는 작업들에 대해서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이제 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강사 소개를 해보자면요. 네, 저는 서울교대 교육전문대학원에서 이제 컴퓨터 교육학 석사를 마쳤고요. 뭐 이런 활동들을 했고, 현재는 이제 청계초등학교가 하이러닝 연구학교라서 이제 연구회에서 몸을 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제 소개보다는 제 교육관을 소개해드리는 게 좀 더 선생님들께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 소개보다는 이제 교육관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는 아이들이 좀 이제 4차 산업혁명, 뭐 4차 시대, 4차 산업시대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조금 이제 지난 워딩인 것 같아요. 아이들이 커서 이제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까를 좀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요. 저는 교육이 어쨌든 아이들이 어떤 어른이 될 것인가, 어떤 것을 하고 살 것인가 라고 고민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결론 내린 것은 생산을 하되 디지털 생산자가 되도록 한다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랑 이제 다양한 교과들에 있어서 디지털 AI를 저희가 지금 업무에 활용하고 있는 것처럼 교육에서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연구하고 아이들에게도 적용하고 있는데요. 현재 아이들이랑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하고 있는데 아이들도 이렇게 하면 효율적으로 AI를 좀 건전하게 디지털 플랫폼을 건전하게 쓸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아요 라고 소감을 잘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오늘 사용할 AI는 총 3가지예요. 이제 저희 학교에서 주로 사용하는 건 하이러닝이랑 키위티인데요. 네, 오늘은 키위티를 활용해서 제가 아이들이랑 어떻게 글쓰기를 하고 있는지 글쓰기 수업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선생님들도 많이 아시는 챗GPT 그리고 구글 제미나이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요. 글쓰기 수업에 AI 활용하기, 그리고 두 번째는 생성형 AI로 그림 다듬기, 그리고 생성형 AI로 이미지 생성하기, 이렇게 3가지를 말씀드릴 거고요. 시간 여유가 좀 된다면 생성형 AI로 제가 어떻게 업무를 하고 어떻게 수업 연구에 활용하고 있는지를 조금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먼저 글쓰기 수업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자면요. 저는 사실은 제가 글쓰기 수업을 처음 아이들한테 시키고 싶은데 조금 많이 막막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한테 제 결론은 결국에는 교사가 주는 그 피드백이 아이들에게 다음 단계로 나가게 할 수 있는 그 발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글쓰기를 총 6단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주제 제시, 그다음에 생각 열기, 그리고 종이에 이걸 쓰고요. 그리고 디지털 라이팅, 키보드로 작성하는 거죠. 그리고 인공지능의 첨삭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고쳐쓰기를 하고 공유를 하는데요. 사실 이 1, 2, 3번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선생님들께서 아날로그 방식, 오프라인 방식으로 이미 하고 계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는 온라인도 하고, 또 온라인도 중요하고, 이제 최근에 저희가 사실은 글을 쓰다 보면, 저희가 초안은 뭐, 종이에다가 끄적끄적 할지라도 결국에는 이제 키보드 앞으로 와서 타이핑하면서 저희도 문서 작업하잖아요. 그러면 저희 아이들도 사실은 그런 방향으로 점점 배워 나가게 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초안은 이렇게 아날로그 방식으로 진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퇴고하는 그런 과정은 디지털로 진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지금 사실 아이들이 오프라인을 가끔 이제 조금 넘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잡고 가자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지금 1년 동안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예시를 좀 보여드릴게요. 그 전에 이제 글쓰기 6단계를 제가 이제 정리를 해서 아이들이랑 같이 항상 글쓰기 전에 이렇게 정리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국어과 교육 과정에서도 이제 이렇게 글을 쓰는 단계다 이런 게 나와 있는 거를 제가 이렇게 시각화해서 조금 정리를 해둔 건데요. 여기는 글 계획하기, 내용 생성하기, 그리고 내용 조직하기, 표현하기, 고쳐쓰기, 공유하기 요 단계가 이렇게 있고요. 그 밑에 제가 써놓은 거는 아이들이랑 이제 어떤 걸 고려해야 되고 어떤 기법을 활용할 수 있을까를 좀 정리해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랑 항상 글쓰기 전에 이거에 대해서 먼저 주제 말하기 전에 언급을 하고 가면은 이제 아이들도 그냥 글을 쓰라고 하는 것보다 글을 쓸 때 이 단계에서는 뭐 예를 들면은 내용 생성할 때 브레인스토밍 그리고 친구들이랑 같이 브레인라이팅 기법을 쓸 수 있고 또 질문하기 왜 그럴까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또는 만약 나라면 어땠을까 그리고 경험도 떠올려보고 그다음에 내가 알고 있는 거는 뭘까라는 거를 이제 지속적으로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도 좀 글쓰기를 마냥 어려워하던 친구들도 이렇게 확실히 언급을 해서 짚고 넘어가 주니까 좀 이제 시도할 때 좀 더 빠르게 연필을 댈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요 아래에는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법들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로 디지털 부분은 사실은 요 부분이랑 이제 여기 표현하기 단계인데요. 공유하기 단계에서 이제 매체를 활용하고 또 의견 나눌 때 예의 바르게 도움이 되도록 그리고 또 비난하지 않도록 이제 댓글을 서로 달아준다.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제 제시하는 방법인데요. 네. 일단 요거는 첫 번째 주제였어요. 이번 주 우리의 첫 만남은 어땠나요? 이렇게 해서 한 주 동안 했던 것들에 대해서 글을 쓰도록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들이랑 이제 칠판에서 이제 다 같이 브레인스토밍을 이제 초반에는 다 같이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주제에 대해서 이제 가운데에 써놓고 이제 다양한 것들을 제가 이제 제시를 해주는 거죠. 제시를 해주고 또 이제 제가 쓴 거를 아이들이 학습지에 적는다기보다는 제가 칠판에 적은 것을 바탕으로 자기의 생각을 조금 더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이제 일종의 마인드맵 가이드라인이 돼요. 그래서 요거를 하면 좋은 점은 이제 처음에 마인드맵 쓰라고 하면 그냥 단순 나열도 하는데 이제 제가 같이 이렇게 미리 분류를 조금 한 인물의 성격, 또 거짓말, 뭐 내가 모르는 것, 그리고 나의 경험 이런 식으로 먼저 분류를 크게 해주면은 아이들이 이제 이후에 확장해 나가는 거는 좀 더 쉽고 그리고 이제 2학기가 되니까 아이들이 제가 이제 브레인스토밍을 같이 잡아주지 않아도 한 중간 정도 수준의 아이들도 이제 요렇게 분류하는 것까지는 잘하고 그 이후에 생각을 다양하게 확장해 나갈 수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활동지에 있는 빈칸인데요. 마인드맵으로 이렇게 첫 만남을 정리하도록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종이에 쓰는 건데요. 이거는 좀 잘 쓰는 친구 거를 가져오기는 했어요. 그래서 요렇게 항상 숙제를 내줍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좀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서 제가 물론 온라인 이렇게 키보드로 쓰기는 쓸 거지만 반드시 집에서 주말 동안 제가 주제를 내주고 그리고 학교에서 같이 생각을 했으면 이제 깊이 생각해서 이렇게 종이에 써오도록 안내를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디지털 라이팅 기법이라고 하는데요. 인공지능의 첨삭을 받아서 고쳐 쓰게끔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아이들이 어떻게 점점 사고가 길러지고 또 작문이 많이 늘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학교에서 이제 구매를 한 건데요. 가장 처음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것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기능들이 추가되고 발전되고 하더라고요. 이제 보면은 옛날에는 자작자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들끼리 댓글도 달고 공유도 할 수 있는 게 장점이었고, 또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이 키위티를 활용했던 이유는 키위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글에 대한 분석을 조금 날카롭게 해준다라고 느껴서 이제 요거를 주로 활용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자작자작도 이제 글에 대해서 좀 더 다각도로 분석을 해주고, 요 키위티도 아이들끼리 공유하고 댓글 쓸 수 있는 기능들이 이제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경기도 선생님들께서는 경기도교육청의 하이러닝을 쓰면은 내용적으로는 하이러닝이 훨씬 더 매콤하게 그리고 좀 더 명확하게 평가를 내려주는 면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여드리면 요거는 작년 거고요. 저희가 5학년 4반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5학년을 시작하며 라는 주제로 이제 시작을 했어요. 이 당시에는 동료평가 기능은 없어서 이제 서로의 글을 이제 공유하기는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단 댓글은 이제 한 2학기쯤부터 이제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과제 내용을 이렇게 제가 그 아이들 학습지에 써준 거를 이렇게 넣어둡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만들면 제가 축소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처음에 과제 제작을 할 때는요, 이렇게 제목을 쓰고요, 기간을 정해준 후에 이제 장르를 이렇게 정해줍니다. 이 장르를 잘 정해야 되는데요, 맞지 않는 장르를 정하면 예를 들어 뭐 일기인 글인데 장르를 일기로 하지 않고 기행문이라든지 뭐 보고서로 하면 점수가 엄청 낮게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과제 내용 그리고 문항 전달 사항 등을 이렇게 써 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AI 피드백, 그 다음에 키위챗 AI 점수 이런 것들을 저는 다 활용을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필수 글자 수도 처음에는 400자로 했어요. 처음에는 아이들이 400자도 너무 많다라고 이야기하더니 이제는 교실에서 개요도 쓰고 하거든요. 그래서 글을 좀 더 체계적으로 쓸 수 있고 글 내용이 쓸 게 많아지니까 사실 지금은 대부분 800자는 기본으로 넘기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썼을 때 좋은 점은 자기가 글로 썼을 때는 아이들이 글자가 좀 컴퓨터보다는 큰 편이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이제 써 내려갔고 한 장이면은 내용이 충분하다 생각했는데 막상 이제 키보드로 타이핑을 해보니까 선생님 너무 양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글 쓴 걸 보면 사실은 이제 아이들 글자, 그 다음에 가독성 이런 것도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걷어내고 글의 내용에 그리고 글의 구성에 조금 더 집중해서 피드백을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학생 선택을 해주고 그 이후에 동료 평가를 설정할 수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추가하고 싶은 거는 새로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진솔함 이런 걸 할 수 있죠. 글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었나 이런 것도 이제 추가하면 이거에 맞게 아이들이 좀 댓글도 달고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 그리고 요거는 좋아요. 그리고 3점 만점, 5점 만점 이런 식으로 과제를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에게도 이런 평가 항목이 보여서 좋다. 그리고 안 좋다. 또는 뭐 1점, 2점, 3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내용 평가도 들어가서 이제 학교 급에 따라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을지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교육과정 성취 기준에서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하고 평가 기준을 이거에 맞춰서 루브릭으로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얘는 조금 걸립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키위챗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이 키위챗 기능은 이제 이 키위티에만 있는, 그러니까 아이들이 쓸 수 있는, 장문에 활용할 수 있는 생성형 AI인 거예요. 그래서 첫 줄을 돌아보며 소감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친구들은 사실 처음에 어떻게 글을 써야 할지 잘 모르기도 해요. 그래서 어떻게 글을 적어야 할지 모르겠어 라고 입력을 하면요. 아이들이 이렇게 요 키위챗이랑 이야기를 나누면서 계속해서 글감을 늘려갈 수 있도록 해주는 AI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구조를 제시해 주기도 하고요. 예를 들면 첫 주에 학급 규칙을 정했는데 좋았어. 그 규칙을 정했는데 잘 지킬 수 있을지 모르겠어. 뭐 이런 식으로 글의 내용을 적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글에 대해서 이제 그 무조건 알려주기보다는 조금 더 아이들에게 힌트를 계속 주는 방향으로 키위챗이랑 이야기를 나누면서 글감을 좀 풍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욕심 있는 친구들은 이 기능을 알려주면은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이야기를 나누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키위챗이 좀 더 질문을 계속해서 줄 수 있게끔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키위챗을 아이들이 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평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제가 성취 기준을 2개를 넣어놨죠. 그러면 이거에 맞춰서 과제 수행 1점부터 5점까지, 그리고 내용 생성, 내용 조직, 요렇게 1점부터 5점까지 만들어줍니다. 근데 이거는 성취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넣은 거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사회에서 뭐 고려 문화유산에 대해서 일기를 쓰게 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고려 문화유산에 대해서 배우고 아이들에게 고려의 장인이 돼서 그날에 있었던 일을 가상 일기로 써봐라 라고 한다면 그 과목의 성취 기준을 가져와서 여기다가 넣으면 또 그거에 맞게 이렇게 평가 기준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요거를 활용해서 이제 인공지능이 채점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과제를 누가 제출했는지도 다 이렇게 번호가 떠요. 번호가 뜨고 그 다음에 그리고 동료평가를 누가 했는지 누가 하지 않았는지도 다 뜹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수화 되긴 하는데요. 대체로 후하게 주는 편이에요. 그리고 한번 어떤 식으로 친구들이 썼는지 볼게요. 가장 점수가 높은 친구고요. 이제 점수가 낮은 친구도 같이 보여드릴게요. 이 친구는 이제 이게 학기 초반에 처음 쓴 글이니까 사실은 글의 수준이 엄청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 보다 보면은 그래도 이렇게 아이들이 띄어쓰기, 쉼표 뒤에 띄어쓰기가 가야 한다 이런 것도 사실은 잘 모르고요. 그 다음에 요런 띄어쓰기도 이제 실수가 많고요. 오타도 좀 많은 편이에요. 근데 이게 좀 요즘에는 분석을 이런 식으로 해줍니다. 전체 글자 수는 어느 정도고 문단수, 문장수, 그 다음에 사실은 긴 문장이 너무 많은 경우에는 조금 글을 자를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문장을 짧게 그리고 간결하게 연결할 필요가 있는데 그 정도를 알려주는 이게 지표가 되고요. 예상 독자 나이는 너무 낮지도 않은 게 가장 좋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육각형으로 나오니까 처음에 사실은 이 점수가 사실 나오거든요. 이 점수가 나오니까 좀 걱정을 했어요. 그래서 내 점수가 너무 낮으면 충격을 받지는 않을까, 이것 때문에 좀 글에 대한 흥미를 잃지 않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이들이 오히려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이 점수를 올리려고 하다 보면은 글을 좀 더 재밌게 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사실 자신의 수준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서 좀 약간 좋은 충격을 줄 수도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워드 클라우드로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나왔는지 이렇게 시각화도 해줍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글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사실 이제 처음에 되게 재밌었던 거에 아이들이 자꾸 처음에 글을 쓸 때 항상 지금부터 뭘 해보겠습니다. 이런 걸 많이 하더라고요. 지금부터 뭐를 설명하겠습니다. 네, 이런 것도 나중으로 가면 글쓰기가 많이 누적이 될수록 이런 것도 줄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사실은 문단과 문장에 대한 구분이 잘 돼 있지는 않잖아요. 이제 요게 학기 초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보면 생각보다 오타가 없지 않나요? 저는 이걸 쓰면서 좋았던 점이 기본적인 맞춤법에 대해서 되게 잘 잡아줘요. 그래서 아이들이 내용이나 문단에 대한 고민은 일단은 이따가 하고 가장 첫 번째로 이것의 피드백을 받아서 맞춤법을 다시 한번 짚어보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내용적으로는 둘째치더라도 첫 번째는 맞춤법, 그리고 문단의 구성, 그리고 문장을 어디서 끊어야 하는지 이런 구조적인 것들에 대해서 많이 늘었어요. 네, 요거는 사실 한번 업데이트가 되면서 내용 평가가 이제 좀 봐야 되는데요. 이게 AI 조교 기능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용 평가 이렇게 하고 AI 총평 생성 이 부분을 활성화를 시킬 수가 있는데요. 저는 학년 수준에 맞게 하고 글자 수를 조금 늘려서 제공을 하는 편이에요. 근데 만약에 좀 아이들이 좀 위축되어 있다, 글쓰기를 좀 자신 없어 한다 하면은 뭐 친근형 이런 거를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이들이 지금 되게 지적인 거에 목말라 한다라고 한다면 분석형으로 이제 총평을 제시를 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냥 기본으로 저장한 후에 피드백을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피드백이 이렇게 돌아가요. 그리고 아이들이 쓴 글에 대해서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나왔는지 이렇게 정리도 해주고 단어 클라우드를 이렇게 정리해 주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렇게 평가가 돌아가고 있어요. 아무래도 인공지능으로 이 글들을 평가하다 보니까 막 단시간에 빠르게 되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도 지금 평가된 것들을 한번 볼게요. 아까 네, 그리고 한 2학기 때쯤 되니까 원래는 형식과 표현 그냥 이렇게 점수가 하나만 나왔는데 구성과 내용 측면도 이제는 아까 설정한 거에 맞게 평가를 같이 해주니까 좀 더 풍성하게 아이들한테 피드백을 줄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물론 이것만 쓰면 사실 안 되겠죠. 요거 이후에 어떻게 아이들은 어떤 방식으로 피드백을 주는지 같이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점수 순에서 이제 가장 이제 높은 친구 먼저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고루고루 점수를 잘 받은 친구인데요. 네, 확실히 아까 그 친구들보다는 내용 이제 글의 구조가 어느 정도 잡혀 있는 편이죠. 근데 보면은 다 맞춤법이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형식과 표현 요 파트에서 보면은 이제 문법은 뭐 어느 정도, 단어는 어느 정도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구성이 조금 점수가 모자라잖아요. 요 100점을 완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요 구성 점수를 올릴 수 있을지 끊임없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저희가 피드백을 줄 때는 이런 부분은 잘했어, 뭐 이런 부분 좀 수정해 오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주는데 이렇게 꼼꼼하게 그 카테고리별로 점수를 매기니까 아이들이 좀 디테일하게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확실히 구성과 내용에 대한 점수가 훨씬 더 낮은 편이에요. 이제 아이들이 형식과 표현은 이제 글을 많이 쓰고 익숙해지면 훈련이 돼서 어느 정도 점수가 꽤 좋아지거든요. 근데 구성과 내용은 이제 글마다 확실히 좀 점수가 들쭉날쭉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과제 수행에 대해서 뭐 요거에 대한 경험을 잘 설명했지만 내용을 좀 깊게 설명하지는 못했다. 라든지 주제에 대한 설명은 명확했지만 좀 더 예시가 다양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명확하게 이제 내려주니까 훨씬 더 글쓰기 하는데 도움이 되죠. 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총평을 내줍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잘했다라기보다는 또는 또 이런 점이 부족해요 보다는 이런 점은 굉장히 잘했고 이런 점은 좀 더 보완했으면 훨씬 더 좋은 글이 될 거다라는 식으로 이제 평을 내려줍니다. 네, 그래서 이제 쭉 피드백을 보다 보면요. 물론 이것도 교사가 이렇게 눌러서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은 이제 한 20 몇 명을 데리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제가 수정을 하지는 않아요. 대신 아이들에게 첫 피드백을 싹 보여준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선생님의 피드백이 가장 1번이고 그 다음에 2번이 인공지능의 피드백을 받아서 수정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구조라든지 좀 문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AI의 도움을 받고 제가 하나하나 짚어줄 수 없는 부분들은 이런 식으로 인공지능 첨삭의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이들을 이렇게 여유가 될 때는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불러가지고 이렇게 글을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런 내용 되게 재밌다. 이런 부분을 더 추가하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조금 앞뒤로 띄어쓰기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보이는 부분들을 딱딱 집어서 피드백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주면은 아이들에게 글이 많이 늘고 그 다음에 사실 맞춤법 하나하나 잡기 너무 시간적인 여유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보완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아이들에게 선생님의 내용적인 이런 피드백이 가장 1번이다. 그리고 이거를 같이 하면서 아이들이 인공지능도 완벽하지는 않고 인공지능도 놓치는 부분이 있구나를 같이 이제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같이 쓴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 키위티와 같은 이런 플랫폼들은 그러니까 딱 보조교사의 역할이다라고 생각하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열심히 한다고 그냥 글이 느는 거는 아니에요. 어쨌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서로 친구들의 글을 많이 보고 공유하고 그 다음에 이런 걸로 조금 더 정교하게 글을 다듬고 가장 중요한 건 선생님의 피드백이 아이들한테 가장 중요한 이제 발전하게 만드는 그 발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피드백을 주는지 볼게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글이 어떻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포인트로 주더라고요. 그리고 AI 선정 주제어 이런 것도 알려주고요. 그리고 AI가 요약도 해줍니다. 그리고 어떤지 글에 대해서 써주고요. 지금 보면 생각보다 피드백이 많지 않잖아요. 이건 사실은 아이들이 이거를 받고 저장을 한 다음에 바로 이렇게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한테 이제 피드백을 받고 나서 이 뒤에 뭐 내용을 추가한다든지 계속해서 수정을 하고 여기 같은 경우는 띄어쓰기가 좀 덜 돼 있죠. 이렇게 띄어쓰기를 하고 이런 것들을 한 다음에 다시 평가하기를 눌러서 이 안에서 여러 번 수정을 하고 퇴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스스로 사실 맞춤법을 고치는 거죠. 꼭 교사가 짚어주지 않아도.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아이들이 많을 때 굉장히 글쓰기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느꼈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사실은 맞춤법에 대해서 이 밑에 줄줄줄줄 나오는데 다 고쳤기 때문에 맞춤법에 대한 게 없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정말 사람이 한 것처럼 100% 다 잡아내지는 못해요. 여기 보면 사실 이 부분도 100% 잡아내지는 못했잖아요. 근데 그래도 어느 정도 문맥에 맞게 그리고 정말 기본적인 맞춤법은 잘 잡아주니까 요즘 사실 친구들 학원 안 다니면 글쓰기 수업을 이제 좀 저희 이제 나가다 보면은 글쓰기를 중점적으로 하기는 시간 관계상 어려울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해 줄 수 있어서 저도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러면 다른 글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번에는 조금 중간쯤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이 친구도 6번 정도 수정을 했네요. 이 친구는 22번 수정했네요. 이 친구는 어떤 친구냐면요. 지금은 나중에 상담할 때 들었는데 이제 엄마한테 엄마 나 글쓰기를 너무 잘하고 싶어 라고 할 만큼 글쓰기에 이제 취미를 붙이고 되게 자기가 글을 더 잘 쓰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한 친구인데요. 보면 이 친구도 어느 정도 글에 대한 구조를 좀 갖췄죠. 그리고 사실 이 친구가 지금 보니까 표현 측면에서 점수가 좀 낮게 나왔네요. 그래서 이 친구는 본인이 욕심이 있어서 나중에는 이제 하다 보니까 자기가 좋은 문장,
되게 묘사가 좋은 문장이나 아니면 신문에 있는 문장들을 보면은 따로 저장해 놨다가 자기가 글 쓸 때 이렇게 추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조금씩 늘었을 때 다른 친구들에게 이제 이 친구의 방식을 같이 알려주고 공유하고 너 왜 이렇게 어떻게 이런 표현을 했어? 라고 했을 때 그 방법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글이 이렇게 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항목별로 점수를 또 매겨주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왜 좋은지도 잘 잡아줍니다. 사실 이렇게 피드백을 하다 보면 조금 아쉬운 점은 틀린 부분들을 잡아내느라고 칭찬을 좀 충분히 못 해줄 때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이제 아이들이 봤을 때 되게 기분 좋게, 그리고 내가 이런 부분에서 잘했구나를 느낄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네, 그리고 문장이 약간 맞지 않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일주일이 지나 지금 글을 쓰는 순간에도 머릿속에는 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아마 문장이 너무 길어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피드백을 했는데 피드백에 따라서 수정을 했는데 좀 이 부분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라고 하면 저한테 또 찾아와서 2차적인 이제 추가 피드백을 받아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최대한 글을 수정을 해요. 그리고 요 밑에 있는 이 기능에 대해서 이제 아이들이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학교에서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요. 사실 지금 대부분의 교실에는 크롬북이나 이런 것보다는 태블릿이 더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태블릿에다가 C타입 젠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젠더를 꽂아놓고 유선 키보드를 연결을 합니다. 그럼 유선 키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끝이 이렇게 두꺼운 USB A 타입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중간에 C 타입으로 바꿔서 태블릿에서 꽂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실에는 태블릿 하나, 그리고 태블릿 펜 하나씩 있고, 그 다음에 각자 키보드가 하나씩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젠더가 같이 있어야 되지만요. 그래서 이제 펜도 쓰고 글쓰기도 같이 할 수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노트북보다는 태블릿을 조금 더 선호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글쓰기를 이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쓴 글을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도 점수가 가장 낮은 친구도 한번 볼까요? 네, 그래도 이 친구도 충분히 잘 수정을 했어요. 그러면 네, 이 친구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여기 내용 분석에 하이라이팅도 돼서 화제 제시, 중심 내용 마무리 보면은 사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뒷부분이 약간 말하다 끊긴 것처럼 끝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마무리를 이렇게 색칠해 주지는 않은 거죠. 네, 그래서 좀 보면 사실은 좀 글쓰기를 처음 하는 친구들에게는 되게 좀 어려울 수 있다. 이제 좀 이런 식으로 점수를 낮게 준다고 하는데요. 근데 저도 어쨌든 아이들한테 근데 이렇게 점수 낮은데 괜찮아? 좀 이렇게 좀 너무 글쓰기에 위축되진 않아? 라고 물어봤더니 좀 오기가 돋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보면은 이렇게 이 친구는 사실은 요거를 다 수정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처음 타이핑을 하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스페이스바가 들어가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 나중에 중간에 수업을 한번 해주기는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수정을 다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줍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조금 이런 툴들을 쓰면서 좀 고민이 됐어요. 이거를 쓰는 게 진짜로 도움이 될까? 그러니까 쓰는 거는 항상 도움이 되죠. 근데 이걸 쓰는 게 정말 글쓰기에 도움이 될까라는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그래도 첫 번째로 일단 맞춤법, 그 다음에 뭐 문장보 띄어쓰기, 그리고 구조절, 문단의 나누기, 이런 것들을 좀 잡아줄 수 있어서 그래도 쓸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항상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아이들이 주말 동안 글쓰기 한 걸 월요일에 1시간 정도 시간을 줘서 아이들이 교실에서 같이 타이핑을 합니다. 그리고 가끔은 한컴 타자로 이제 대회를 해서 이제 뭐 1등 친구한테 이렇게 사탕을 준다든지 그런 활동들도 좀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하죠. 네. 이렇게 보시면 꽤 잘 잡아줘요.
그리고 이제 학생이 이렇게 수정하기를 열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렇게 올리면서 찾기는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어디가 이제 지적을 받았는지가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 보면 이렇게 조금씩 내리면서 이 부분 수정하고 이렇게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가 색칠이 되어 있으니까 좋은 점이 저희 반 특수학생이 한 명이 있거든요. 저희 반 특수학생이 이제 이렇게 색칠이 돼 있고 이걸 고쳐야 한다라고 하니까 또 곧잘 고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본인이 쓴 글을 한번 같이 해보니까 특수학생들도 이 과정을 따라올 수 있구나 이제 좀 알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이들이 쓴 최근 글을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요런 과정들을 조금 저희 동학년 선생님들이랑 같이 상의를 해서 다 같이 이제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저는 한 주 쉴 때도 있는데 또 열심히 아이들 숙제 내주시고 쓰게끔 독려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숙제로 내주지만 어떤 반에서는 반대로 이제 일주일 동안 1시간, 2시간 정도 이제 교과 연계를 해서 국어 시간에 글쓰기를 하고 그걸 바로 타이핑을 한다든지 이제 그렇게 조금씩 변형해서 수업을 운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저희 반 거 보여드릴게요. 일단 추석 일기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이전에 과제 설정하고 그리고 제출. 근데 이제 어쨌든 숙제를 안 해오는 친구는 항상 있더라고요. 그리고 과제 평가까지 전체 피드백 생성까지 한 이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출 순으로 볼 수도 있고요. 점수 순으로 보자면 이제 이 친구도 되게 글을 잘 쓰는 친구기는 해요. 보면은 글이 5학년 사실 전 좀 뿌듯하더라고요. 원래도 잘하는 친구들이기는 했는데 아이들이 이 정도의 글을 쓴다고 생각하니까 많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글쓰기 많이 늘었는지 이제 그때 자료랑 이제 주제 글쓰기 1회차랑 그다음에 지금이 29회차거든요. 요게 아마 28회차의 글일 텐데요. 28회차의 글이랑 비교를 해보면은 그래도 글쓰기를 계속 시킨 보람이 확실히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거를 그 다음에 아이들은 지금 저는 이렇게 결과물을 보이는데 아이들은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6번 수정을 했으면 첫 번째 평가받았을 때, 두 번째 평가받았을 때, 세 번째 평가받았을 때를 이렇게 넘기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조금 확인을 할 수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 전체적으로 글 평가가 좋죠. 그리고 다 수정을 해서 문법 오류가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아이들 글 쓰는 이제 거를 보고 있으면요. 주말에 제가 금요일에 글쓰기 주제를 내주고요. 뭐 그 주에 도덕 시간에 이제 이야기할 만한 것들이라든지 국어 시간에 글쓰기 할 만한 것들을 이렇게 금요일에 주제를 주고 같이 마인드맵을 그려봐요.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질문을 좀 많이 던지는 편이에요. 그럼 이 주제에 대해서 이런 거는 생각해봤어? 예를 들어서 동물에 대한 이야기면 동물 거는 이제 뭐 살처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라고 한다면 반대로 이제 한쪽만 이야기해 주는 게 아니라 근데 만약에 입장을 바꿔서 여러분이 그 담당하는 공무원이라면 어떨까? 그리고 또 인간의 입장에서 이걸 안 할 수가 있을까?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하게 의견을 좀 제시해주고 그거를 개인의 마인드맵에 좀 담아가게끔 해줍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선생님께서 계속 이 AI를 활용하면서도 그 위에 선생님의 개입이 계속해서 피드백이 들어가야 아이들의 글쓰기가 계속 늘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면은 일단은 뭐 문법 오류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다 수정을 하고 그다음에 특별히 틀리지 않았어도 AI가 좀 피드백을 준다. 이렇게 쓰면 훨씬 매끄러울 것 같아요. 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려고 엄청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글쓰기 되게 잘 했죠. 추석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제 잘 보이고 이제 제가 나중에는 묘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일기는 보고서가 아니기 때문에 좀 감정을 재미있게 적어와라. 그래서 글쓰기를 할 때 뭐 놀이터에 가서 재밌었다가 아니라 놀이터에 가서 친구와 놀아서 재미있었는 건지
아니면 놀이터에 가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게 재밌었던 건지, 구체적으로 왜 재밌었는지를 같이 적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학년에 맞게 피드백을 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보면은 이게 아까 그 16번 친구의 글인데요. 그 글쓰기에 욕심을 내는 그 친구인데요. 이 친구도 글을 이렇게 좀 깔끔하게 써옵니다. 이때는 사실 추석 때 좀 노느라고 글을 빨리 그냥 쓰고 놀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잘하는 친구는 원래 좀 조금만 뭘 해줘도 되게 잘 해오잖아요. 낮은 점수도 한번 볼게요. 근데 다들 잘하는 편이기는 해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지금 막 다양한 내용들이 들어있기는 한데 어쨌든 일단 가장 제가 1등이라고 생각한 건 맞춤법이 틀린 부분을 잘 수정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문법 오류가 많이 발견되지는 않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이런 것도 알려줘요. 똑같은 단어를 너무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면은 좀 내용이 계속 돌고 도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횟수로 지적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저한테 가지고 오면 제가 요거를 뭐 지워준다든지 아니면 이 부분은 이 정도는 괜찮은 것 같다. 요 피드백은 그냥 넘겨도 된다. 하고 이제 넘겨주면은 그냥 아이들이 그거에 맞게 또 글을 수정해서 오더라고요. 최근에는 어쨌든 40분을 제가 주면 40분 중에 20분을 글 쓰는 데 집중을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20분 동안은 이제 맞춤법까지 다 고치고 어떻게 하면은 이 글을, 그러니까 점수를 좀 더 높이고 좀 더 좋은 글을 쓸 수 있을까 열심히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 혼자만의 뿌듯함이지만 그래도 5학년이 요 정도 글 쓰는 거는 뭐 대단한 거다 혼자 이제 좀 뿌듯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이거를 계속 국어나 도덕만 쓰다가 제가 사회 시간에 사회 역사 글쓰기를 좀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아이들끼리 개요 쓰기 전에 마인드맵을 좀 같이 만들 수 있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보면 이제 제목도 조금 물론 지도를 하기는 했어요. 제목도 감성적으로 쓰고 옛날 사람의 일기이기 때문에 조금 더 예스러운 느낌으로 이야기를 해라 라고 이제 한번 지도를 했는데요. 네, 이런 식으로 글을 꼭 마치 옛날 그 소설처럼 잘 써왔더라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도 점수가 나오고요. 그리고 보면은 네, 학생들이 다들 이런 것들 좀 틀린 부분들은 기본적인 맞춤법이나 이런 문장 비문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고친 상태인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아직은 그래도 이런 이름과 같은 고유명사 인식을 좀 잘 못하는 것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약간 사적인 언어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뭐 예를 들어 보고서에 넣지는 않지만 저희가 평소에 이제 지인들이랑 말할 때 쓰는 그런 단어들, 친구들이랑 말할 때 쓰는 그런 단어들은 조금 고치게끔 하는, 문맥에 맞지 않게 고치게끔 피드백을 주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삭제를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괜찮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이 또 돌아가서 다른 거에 집중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키위티를 이용해서 아이들이랑 같이 글쓰기를 하고 평가하는 거에 대해서 봤는데요. 그리고 아이들끼리 서로 댓글 써준 거를 한번 볼게요. 항상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게요. 다른 친구한테 그냥 잘했다가 아니라 잘했는데 어떻게 잘했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도움이 되는 피드백을 주라고 이야기를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꼭 피드백이 엄청 대단하지는 않더라도 피드백을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글을 읽는데 좀 저는 초점을 맞췄어요.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이 친구들 11월이다 보니까 훈련이 많이 됐는데요. 실제로 있었던 일을 이야기에 쓴 것 같았다. 그 다음에 너의 기분과 생각을 자세히 써서 좋아. 근데 조금 더 길게 해보면 어떨까? 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항상 일기를 쓸 때는 있던 내용, 그 다음에 감상을 같이 이렇게 매칭해서 잘 적어봐라 라고 이제 하는데 이렇게 잘 조화를 이루고 있고
또 시대적 배경이나 표현도 아주 좋다라고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글쓰기 수업을 해보면 느끼는 점이요. 네, 글쓰기 수업을 이제 하다 보면 느낀 점이 사실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대체로 뭐든 잘해오잖아요. 근데 요 글쓰기 수업을 하면 평소에 좀 말이 없거나 이렇게 두각을 드러내지 않은 친구들도 이제 글쓰기 자세히 해보면 이 친구는 이런 식으로 좀 깊게 생각을 하는구나. 이 친구는 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구나를 좀 볼 수가 있고 또 보면 평소에 말이 없었던 친구인데 항상 이제 글을 잘 써오고 점수가 높은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또 그 친구에 대해서 아이들이 이렇게 다 같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인정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떤 친구는 막 자신감을 얻어서 그 다음 학년으로 넘어간 케이스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 이게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글 쓰는 수업을 소개해 드린 건데 사실은 어쩌다 보니까 글쓰기를 할 때 제가 어떤 부분을 아이들한테 강조했는지를 좀 전달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저는 종합적으로 생각했을 때 글쓰기 수업에서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건 교사 역량과 교사의 개입, 그러니까 즉 피드백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사실 보면은 시중에 에듀테크랑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그런 툴들도 너무 많잖아요. 어쨌든 중요한 건 교사가 어느 포인트에 이 플랫폼을 투입을 할 것이며 어떤 방식으로 또 어떻게 피드백을 줄 것이냐.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AI 활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질문 하나 주셨는데 자작자작 화면이 제가 보는 메뉴랑 구성이 다른데 유료로 이거는 키위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키위티라는 제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는 거고요. 아마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자작자작을 무료로 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작자작 같은 경우에는 원래 문집을 만드는 회사였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요걸 써봤는데 요거는 이제 지금은 쓰고 있지는 않지만 문집을 한 번에 만드는데 꽤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 자작자작도 되게 피드백 날카롭게 그리고 내용 되게 명확하게 잘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국어에서 이것만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제 요거까지 보여드리면 잠시만 제가 요거를 이제 잠깐 1분만 기다려주시면 제가 로그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만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어떤 툴을 써도 좋으니까 선생님이 이런 방식으로 쓰시면 좋다라는 거를 조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문항 잠시만요. 네. 학습 콘텐츠로 들어가서 이렇게 내 콘텐츠로 들어가서 등록하기 들어가면 여기에서도 이제 선온수령을 출제를 할 수가 있어요. 키위티랑 똑같이 아이들이 쓴 글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랑 글을 써보면 한 번은 키위티에 넣어서 계속해서 태고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최종 버전을 제가 여기다가 한번 넣어보게 해요. 이거는 제가 4월에 우리나라의 영역에 대해서 좀 글을 쓰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보면 네, 개인정보라서 이렇게 빨리 낼게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명확하게 제가 사회 수행평가로 낸 문제에 대해서 왜 동해 영해 기준선이랑 서해 영해 기준선이 다른지에 대해서 이제 묻는 질문이었어요. 그러면 이게 아마 자작자작 엔진이 들어갔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제 채점 결과가 이렇고 그 다음에 개선사항은 이렇다라고 인공지능이 이렇게 평가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런 평가들은 선생님이 얼마든지 그 영역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거 필수 개념, 그러니까 사회 개념을 충분히 이해했는지를 성취 기준 중에 하나, 평가 기준 중에 하나로 넣었거든요. 그러면 바꾼 건데도 불구하고 인공지능이 되게 채점을 잘 하죠.
그래서 뭐 서해안과 동해안의 해안선 특징과 영해 기준선 설정 방식의 차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되게 내용에 대한 평가를 좀 날카롭게 해준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교과 성취 기준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추가해서 하게 됐고, 그리고 이거를 아이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걸 이용해서 이제 다시 QET로 가서 수정을 좀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다른 글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5학년 4반에서 행복했던 일이라는 글 전에 네, 반려동물을 기르기 전에 자격증이 필요한가 뭐 이런 식의 좀 글을 쓰도록 했는데요. 요거는 진짜 빵점이 아니라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 AI가 생성한 텍스트임을 명시적으로 드러내서 영향을 준다라고 해서 무조건 0점 처리를 하더라고요. 요거는 나중에 아마 개선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보면은 사실 이 시스템에서 80점 정도가 대충 만점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글을 작성하고 이 부분은 제가 항상 출처를 적게끔 해서 이제 같이 적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전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평가를 또 잘 해주고요. 그 다음에 주제에 대해서 얼마나 충실한지, 그리고 좀 이런 부분은 아쉽다라는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제 그래도 초등학교 5학년이 처음 받았을 때는 좀 어려운 피드백일 수는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이렇게 좀 어려운 피드백을 조금씩 받다 보면은 좀 더 수준이 높아지겠더라고요. 네, 문법에 대해서도 해주고 이렇게 맥락의 일관성 해서 이제 다각도로 평가를 해줍니다. 그래서 자작자작은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해줘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다양한 툴이 있으니까 이 툴 중에서 어떤 것을 쓰셔도 좋고, 근데 그 툴을 선생님께서 어떻게 활용하시고 애들한테 어떻게 피드백을 주실지 고민하는 게 가장 이제 글쓰기 수업, 인공지능 활용 수업에서 중요한 지점이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네, 그러면 이제 다음 PPT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아이들이 오프라인으로 주말 동안 글 쓴 것을 온라인으로 옮기고 그거를 첨삭하고 퇴고하는 과정을 이제 디지털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아까 아이들끼리 댓글로 댓글 달기하고 동료평가하는 걸로 공유를 할 수도 있지만 이거 그냥 안 가져가기엔 너무 아까워서 이거를 캔바에 워드 기능이 있잖아요. 그 기능을 활용해서 문집, 그러니까 한글 파일처럼 이렇게 쭉 쓸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디지털 문집으로 스스로 이제 복사 붙여넣기 해서 남기게끔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뭐 한번 잠깐 시간 주면 아이들이 캔바에 잘 이렇게 차곡차곡 넣어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네, 지금 확대가 안 되는데 보면은 글들을 잘 쓰고 어떤 친구들은 목차까지 잘 정리해 두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친구는 여기 보면은 이제 요것처럼 위에를 살짝 꾸미기도 합니다. 그래서 각자 개성이 드러나는 문집을 이제 꼭 인쇄하지 않아도 디지털로 이제 제가 학기 말에 하이클래스를 통해서 이제 집으로 보내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글쓰기 수업입니다. 혹시 뭐 간단한 질문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생성형 AI로 그림 다듬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 반 마스코트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반 마스코트를 디자인하고 그거를 AI가 이제 다듬을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근데 사실 AI로 그림을 만든다라고 하면 사실 아이들이 할 게 없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아이들이랑 수업을 해 나갔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요거인데요. 저는 이제 수업을 할 때 처음에 이제 저는 하이러닝으로 수업을 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마스코트의 뜻을 이제 캡처를 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마스코트란 뭐 이런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요. 같이 다양한 마스코트를 살펴봤어요. 뭐 야구팀의 마스코트일 수도 있고요. 또는 뭐 카카오와 같은 그런 사기업의 마스코트도 있고 지자체 마스코트도 있다. 이런 것들을 같이 다양하게 살펴봅니다. 그러고 나서
이게 학급의 마스코트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딱딱 지정을 해줘요. 그래서 우리 반의 특징, 그리고 우리 반이 어떤 좀 가치를 가장 이렇게 1등으로 여겨야 할까? 어떤 가치를 같이 좀 지향하면 좋을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디자인. 그러니까 이름은 어떻게 할 것이며, 형태, 동물, 식물, 사람, 물건 중에 어떤 걸 할 것인지, 또 색, 소품, 이런 것들을 좀 정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냥 그리라고 하는 것보다는 요런 것들을 생각하며 그리고 딱 정해라라고 하면은 디자인하기 훨씬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마스코트를 하나씩 그려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디어 스케치인 거죠. 그래서 각자 그린 다음에요. 근데 요거는 사실 초등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아이들이 다 하면은 그때그때 캡처해서 생성형 AI에다가 제가 돌렸어요. 저는 그때는 챗GPT로 그렸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서 뜻도 좋고 괜찮은 것들, 그리고 아이들이 투표를 해서 좀 더 반응이 좋았던 것들만 모아서 이렇게 인공지능으로 이제 다듬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이들이 그림을 뭘로 그렸냐면요. 손그림 말고 스케치북 어플, 그런 드로잉 어플 요즘 많잖아요. 그걸 활용해서 그림을 그리게끔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도 그리고 자세히 보면 이렇게 그래서 좀 삐죽삐죽 나와 있고 선이 삐뚤삐뚤한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 소개를 하면서 어떤 특징을 잘 담았는지를 아이들이 설명을 충분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 반처럼 발랄함과 그리고 태블릿을, 제가 태블릿 수업을 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태블릿을 소중히 여기는 것을 내용으로 그렸다, 이런 이야기를 쓰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했고요. 이런 식으로 인터넷에 있는 유명한 것들을 물론 가져오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요게 이제 당선작이거든요. 그래서 이름, 성격, 소품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잘 적었죠. 그리고 이 친구는 우리 반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잘 적었습니다. 이렇게 각자 이제 드로잉 어플로 그림을 그리게 하고요. 그 다음에 후보작들을 이렇게 제가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한 4개, 5개 정도만 이렇게 그림에 넣었어요. 그러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챗GPT에 들어가서요. 여기서 이제 안 그린 그림, 한 요걸로 해볼게요. 요 그림을 복사, 그냥 이미지 복사 이렇게 하셔도 돼요. 다운로드 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챗GPT 저는 유료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지역청마다 다르기는 할 텐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그 제미나이를 무료로 쓸 수가 있거든요. 그 goedu.kr이라는 그 계정이 있는데, 그걸 활용하면은 프로도 무료로 쓸 수 있어서, 꼭 챗GPT가 아니더라도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다가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한 다음에 이 그림의 특색을 잘 살려서 다듬어줘 라고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만 명령을 해도 돼요. 근데 저도 요 그림은 안 돌려봐서 어떻게 나올지 좀 궁금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다양한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활용할 수 있고, 저는 이 캔버스 기능은 이제 문서 만들 때 쓰면은 되게 좋더라고요. 이것도 이따가 시간이 되면 좀 보여드릴게요. 근데 아무래도 그림 그리는 건 조금 걸려요. 제가 이렇게 시켜보니까 챗GPT는 생각을 좀 한참 하고요. 제미나이는 그림을 좀 빨리빨리 그리더라고요. 그리고 제미나이도 그림 되게 잘 그려요. 그것도 한번 비교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이걸 하면서 이제 약간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학교에서 챗GPT를 같이 구매를 해서 이제 쓰거든요. 그러면 챗GPT를 이렇게 제 계정이랑 학교 계정이랑 이렇게 띄워놓고 동시에 계속 돌렸어요. 애들 거를. 보여드리면, 그러면 그림 나오는 동안 잠깐 이렇게 보여드리면요. 경기도교육청은 이렇게 D가 goedu.kr로 끝나는 이런 계정들이 있어요. 요 계정을 활용하면은 이제 무료로 제미나이를 프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로그인을 한번 해볼게요. 네. 그래서 이렇게 나왔죠. 보면
오리에 약간 엉뚱한, 눈이 살짝 풀려있는 모습을 살짝 담으면서도 이렇게 그래도 특색은 충분히 잘 살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요? 그래서 마스코트로 이제 후보작들만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한번 제미나이에도 한번 같이 돌려볼게요. 제가 지금 비밀번호를 까먹어서 지금 안 되는데 제가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게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서 할 수 있고요. 근데 만약에 저학년이다 라고 하면은 요즘에 핸드폰으로도 챗GPT 충분히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손그림으로 그린 걸 그냥 간단하게 촬영하신 다음에 이렇게 이미지로 첨부하시고 이 그림의 특색을 잘 살려서 다듬어 달라 이야기를 하면은 계속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폰으로 이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것도 한번 돌려볼까요? 그리고 요거를 한번 돌려볼게요. 이미지를 복사한 후에요. 이렇게 컨트롤 V 해서 이렇게 입력을 하면요. 제가 뭐 가타부타 말을 하지 않아도 눈치껏 이것도 좀 다듬어서 그려주도록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막 챗GPT가 질문도 잘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그림도 같은 방식으로 다듬어봐.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있는 거를 예쁘고 좀 더 정교하고 세련되게 만드는데 되게 쉽죠. 사실 이제 이렇게 그려주는 어플이 없을 때는 저희가 또 아이들 거를 태블릿으로 가져와서 태블릿 위에서 그림을 그린다든지 막 그런 것들을 했었잖아요. 네, 요즘에는 이런 플랫폼들을 활용하면은 얼마든지 이런 표현들도 쉽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저도 사실 그림 잘 못 그리고 옛날에 좀 사람 그려봐라 하면 졸라맨 엄청 많이 그리던 사람이거든요. 그럼 요거 그려지는 동안 그 다음 거 한번 같이 보여드릴게요. 요것도 이제 챗GPT를 활용하는 건데요.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아까 했던 게 생성형 AI로 이런 식으로 그림을 다듬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따가 실습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생성형 AI로 이미지 생성하기예요. 그래서 제미나이로 그린 그리기인데 제가 지금 제미나이를 지금 로그인이 안 돼서 이제 챗GPT로 같이 해보고 실습하실 동안 제가 로그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거를 활용해서 아이들이랑 활동은 첫 번째는 폴리포켓 제작하기예요. 요거는 제가 인디스쿨 이런 데서 보고 한번 따라해 봤는데 같이 하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만든 거는 아니지만 같이 한번 나누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이런 식으로 따라하시면 된다고 알려드리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진 수정하기입니다.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캐릭터를 넣어도 되고요. 자신의 그 셀카 이런 거를 넣으셔도 돼요. 그래서 교실에서 아이들은 제가 태블릿으로 사진 찍은 다음에 그걸 패들렛에 올리면은 폴리포켓으로 이렇게 제작하게끔 했습니다. 요것도 보여드릴게요. 네. 그새 그려졌네요. 그래서 요 작은 친구가 요렇게 그려졌습니다. 근데 요거를 조금 더 그 설명의 느낌을 살리고 싶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요런 부분들을 복사한 다음에요. 이건 이 마스코트의 이 캐릭터의 설명이야. 반영해서 다시 그려줘. 다시 다듬어줘. 라고 하고 아까 복사했던 거를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조금 더 이거에 맞게 다듬어 주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요런 텍스트들은 잘 못 써요, 아무래도. 네, 그리고 요거 돌아갈 동안 이제 폴리포켓 보여드릴게요. 제가 애들 이름을 두 번째만 지워왔네요. 이게 바로 프롬프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랑 같이 프롬프트 예시를 준 다음에 자신의 특성을 생각하면서 여기 괄호 안에 부분만 바꾸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모습을 그림을 그려서 이제 올리거나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이렇게 하나씩 정해서 올렸습니다. 이제 개인정보 마스킹이라는 게 아이들이 교실에서는 사진을 찍어서 그거에 대해서 프롬프트를 작성했어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는데 결과물 좀 보여드릴게요. 애들 이름이 나왔네요. 그래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아까 요 캐릭터가 요 프롬프트에 의해서 요런 폴리포켓이 된 거죠. 상당히 귀엽지 않나요? 그리고 이 친구는 사진을 넣은 케이스예요. 사실 그래서 친구들 이제 아이들이랑 같이 이야기를 했을 때 와, 이 친구는 진짜 똑같이 나왔다. 이제 사진을 안 줘도 누군지 알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폴리포켓을 다양하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사진이랑 진짜 똑같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것 또는 자신의 모습. 이 친구는 사실 공부를 잘하는 친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책 읽는 토끼를 자신의 캐릭터로 삼아서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다라는 건데 이것도 같이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본인 얼굴을 이렇게 찍으셔가지고 그 결과물만 한번 같이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어떤가요? 요거는 조금 많이 개입이 되었지만 이 친구가 요 친구가 된 것보다는 요 친구가 된 게 조금 더 그 느낌을, 물론 오황넌이라고 돼 있지만 그 느낌을 잘 살려서 그려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또 필요에 따라서 이거는 너무 많이 달라진 것 같다. 그래도 그 구도는 조금 비슷하게 그려줘라 라고 이제 챗GPT한테 명령을 내리는 등 그 원하시는 대로, 원하시는 방향대로 이제 명령만 잘 내리시면은 이렇게 이미지를 그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온 게 바로 요 당선작입니다. 이게 사실 아까 본 다람쥐가 왼쪽을 이렇게 바라보고 측면을 보고 있었잖아요. 근데 저는 그래도 마스코트는 앞을 봐야지 싶어서 이제 이렇게 앞으로 그려줘 라고 했더니 이렇게 잘 그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애들한테 보여줬더니 꽤나 좋아했어요. 자기 그림이 이렇게 다듬어질 줄은 몰랐다고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도 되게 좋았고, 그 다음에 요렇게 이제 구현해 준 부분도 되게 의미 있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챗GPT를 활용해서 이제 아이들 산출물을 좀 다듬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공지능으로 폴리포켓 제작하는 방법도 알려드렸는데요. 어쨌든 말만 잘하면, 그리고 재료만 잘 넣어주면 생성형 AI가 뚝딱뚝딱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의 것들을 잘 만들어준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요걸 활용해서 실습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주소를 좀 줄여왔는데요. 요 주 이제점 마스코트 실습이라고 이제 제가 주소를 줄였어요. 그래서 이 패들렛으로 한번 접속을 해서 한번 선생님들께서 챗GPT나 제미나이를 활용해서 한번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유료 생성형 AI를 활용하지 않으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제미나이에 그냥 구글 로그인하면 5개까지는 무료로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패들렛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다가
오타가 혹시 접속이 잘 되실까요? 네, 그러면 링크 다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내드린 링크를 활용해서 이제 들어오시고, 스케치를 그냥 종이에다가 낙서하듯이, 그냥 끄적끄적 하듯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오리처럼 이렇게 좀 러프하게 그리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느낌을 살려서 그림을 그리시고 한번 챗GPT나 제미나이를 활용해서 한번 올려보실까요? 그리고 시간 관계상 폴리포켓 만들기를 먼저 하고 싶으신 선생님께서는 제가 요렇게 밑에다가 프롬프트 예시를 이제 올려놨어요. 이걸 복사해서 선생님들께서 한번 셀카도 한번 찍어보시고 그거를 활용해서 좀 수정을 해서 폴리포켓을 한번 만들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실습할 시간 7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도 접속이 안 되실까요? 혹시 지금도 접속이 안 되시면 댓글에 한번 입력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좀 처음에 정하기 힘들다라고 생각하실까봐 요렇게 좀 입력을 해놨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선생님들께서 누구나 그러실 테지만 지금 바로 자기 자신의 캐릭터를 한번 만들어 봐라 하면은 되게 신중하게 생각하다가 좀 시간이 오래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개인의 마스코트를 만드셔도 좋지만 이렇게 학급의 마스코트를 한번 되게 간단하게 디자인 해보시고 낙서하듯 스케치 해본 다음에 챗GPT나 제미나이에 한번 입력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릴게요. 이렇게 그리시면 되고 혹시 뭐 자녀가 있으시다면 자녀의 그 그림을 그냥 카메라로 그냥 찰칵 찍어서 요거를 뭐 일러스트 형식으로 다듬어줘 이렇게 명령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한번 물어볼까요? 학생의 산출물을 다듬고 싶어. 너에게 어떤 명령어를 입력하면 좋을지 학생의 그림이라고 할게요. 그림을 다듬고 싶어. 너에게 어떤 명령어를 입력하면 좋을지 예시를 많이 줘.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저는 진짜 별거 다 물어보는 편이거든요. 하다못해 너무 계산하기 귀찮으면 빨래할 때 세제 용량 어떻게 할까, 뭐 비율 어떻게 맞출까, 뭐 이런 것도 정말 많이 물어보는 편인데 이렇게 너한테 명령 어떻게 하면 돼? 라고 물어봐도 되게
스타일 지정하는 명령어, 캐릭터 컨셉 반영 명령어 다양하게 이제 알려줍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고유한 특징은 반드시 유지하면서 이렇게 해석해줘 라고 할 수도 있죠. 요거를 한번 공유를 해드릴게요. 요즘에 캔버스 기능이라고 있는데 이 캔버스 기능을 활용하면 워드처럼 바로바로 편집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래도 마스터 명령어가 가장 위에 있는 게 좋겠죠. 마스터 명령어를 가장 상단에 적어줘. 이렇게 하면 잘 수정해 줍니다. 그럼 이렇게 편집이 돌아가요. 시간이 조금 걸리네요. 네, 근데 뭐 마음에 안 든다 싶으면은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려도 되죠. 아, 네, 이게 결과물이 잘 나왔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있는데 요거 활용하실 수 있게 제가 공유해 드릴게요. 요거를 링크 복사한 다음에 제가 여기에다가 링크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들어보셔서 조금 참고하셔도 될 것 같아요. 명령어를. 그러면 저도 잠깐 한번 돌려보도록 할까요? 네, 그러면 제가 아까 이제 돌렸던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작년에 이제 티니핑이 유행할 때 선생님을 닮은 티니핑을 친구들이 저한테 그려줬는데요. 요거를 넣고 이렇게 명령어를 입력하면 이렇게 비슷하죠? 이렇게 폴리포켓을 잘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림 그리는 거, 재미나이가 그린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뭔가 아이들이랑 방탈출 같은 거를 좀 하고 싶어서 이렇게 좀 시켰는데요. 확실히 텍스트는 재미나이가 잘 못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요것도 라포라포라는 이제 플랫폼을 쓰고 싶어서 뭔가 스토리텔링 할 수 있는 그림을 그려달라고 했어요. 근데 보면은 이런 식으로 잘 그려주더라고요. 근데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한반도 모양의 보물지도를 요소를 좀 추가해줘라 이렇게 말을 했더니 보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더라고요. 네, 막 말귀를 엄청 잘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이런 방향의 그림을 되게 빨리빨리 그려준다는 점에서 아 요거 좀 쓸만한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거 다 빼고 마지막 관문을 웅장하게 그려봐라 라고 했을 때 뭐 이런 고대 탑 같은 거를 이렇게 잘 그리더라고요. 길게 그려달라면 어쨌든 뭐 길게 이렇게 그려주기는 합니다. 근데 말을 엄청 잘 알아듣지는 못하고요. 이렇게 그림 그리라고 하면 항상 이렇게 정방향으로 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은 조금 감안을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잘 그려주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뭐 예를 들어서 색칠놀이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고양이를 디자인할 수 있도록 그때 예를 들어 그때 저희가 하려던 게 슈링크를 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슈링크를 하려면 어쨌든 그냥 따라 그리는 것보다 아이들이 좀 그 변주를 다양하게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형태와 외곽선만 있는 고양이 도안을 그려달라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디테일한 걸 많이 뺀 거를 그려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것도 한번 핫쇼핑도 되는지 해봤는데요. 이렇게 뭔가 약간 부실하기는 한데 어쨌든 디테일한 거를 다 빼고 여기다가 표정도 새로 그릴 수 있게 이렇게 핫쇼핑을 그려주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어떤 걸 했냐면요. 이제 요거는 아이들이랑 이야기하다가 그럼 우리 생성형 AI한테도 한번 물어볼까?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이제 물어봤어요. 이제 5학년 국어 3단원에 이제 토의가 있는데 어떤 토의 주제를 할 수 있을까를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아이들이랑 같이 이야기하면서 생성형 AI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도 조금 보여줄 수 있어요. 그리고 근데 저희는 아무래도 생성형 AI 동의를 따로 이제 그런 플랫폼을 활용하는 거에 대한 동의는 학기 초에 받기는 했지만 제가 아이들이 직접 쓰게 하는 거는 조금 부담도 되고 아직 5학년이라 굳이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일단은 생성형 AI를 직접 활용하는 건 제가 하고 그 과정을 아이들이 보는 방향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아이들한테 얘 그림 되게 잘 그린다 라고 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도록 했어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날씨가 좋은 하늘이면 좋겠어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얘는 그림을 그릴 때 여기 기능에서 이미지 생성하기에 체크를 해주셔야 그림이 잘 그려져요. 확실히 제 착각일 수도 있지만 확실히 좀 그림 그리는 속도가 좀 빠른 것 같아요. 보면은 일단 천둥 번개가 없어졌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구름에 꽃이 폈으면 좋겠어. 정말 말도 안 되지만 이렇게 한번 시켜볼게요. 저는 재미나이 돈은 안 냈는데 이렇게 경기도교육청 클라우드 메일을 쓰고 있어서 네, 공짜로 쓰고 있습니다. 공짜는 아니죠. 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런 상상화도 그릴 수 있는 거죠. 꽤나 그림을 잘 그리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PPT에 들어갈 게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저라면은 재미나이를 활용해서 조금 다양한 그림을 한번 그려볼 것 같아요. 챗GPT는 화풍이 조금
이제 제 취향에는 맞지 않더라고요. 네, 그리고 요거는 일단 없어지긴 했는데 여기 활동에 들어가면 제가 그동안 뭘 했는지가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좀 축소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얼마 전에 프로필 사진이 조금 필요했는데 다시 촬영하려니까 너무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제 결혼 사진을 넣어서 이거를 활용해서 자세를 좀 프로필 사진처럼 바꿔라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 이런 부분들은 챗GPT보단 제미나이가 좀 더 잘한다 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제 웨딩 사진도 잘 나오기는 했는데요. 약간 조금 과장을 하기는 했지만 원래는 이거 웨딩드레스 입고 있던 그런 촬영 사진이었거든요. 뒤에 보면 이런 치마 자락이 남아있죠. 그런데 어쨌든 이런 제 느낌은 좀 남아있고 이때가 한창 제일 예뻤을 때거든요. 지금이랑 다르게. 그래서 제 얼굴이랑 제 느낌은 남아있지만 어쨌든 깔끔하게 정장 입혀주고 캐주얼 또는 세미 캐주얼 입혀주고 그 다음에 좀 프로필 사진처럼 자세를 잡아줘 라고 했더니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뒤에 치맛자락은 없애려고 이렇게 해봤는데 잘 없어지진 않더라고요. 대신 치맛자락은 이렇게 마치 스튜디오의 배경인 것처럼 이렇게 수정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뭔가 결혼사진 좀 단조롭다 하면은 이렇게 제미나이에 한번 넣고 자세를 좀 바꿔줘. 대신에 내 얼굴 특성이나 내 인물의 그 느낌은 살아있게 그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명령어를 입력하시면은 이렇게 그 자세만 잘 바꿔가지고 그림을 또 그려주기도 합니다. 사실 칠판을 가리킨 선생님 자세로 하려고 했는데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프로필 사진 수준에서 이제 명령을 마쳤습니다. 네. 혹시 선생님들 이제 최종본은 아니더라도 한번 올려주실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네. 네, 이런 식으로 보면은 이게 AI인지 딱 알 수 있는 게 여기 텍스트가 약간 조금 그리듯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건 보면 AI인 걸 알고 있는데 되게 미리 그 디자이너가 그려둔 캔바에 있는 그런 거를 가져온 것처럼 되게 깔끔하죠.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제가 혹시 그래도 이거 알려드리고 싶어서 한번 가져오기는 했는데요. 일단은 아까 글쓰기 수업 알려드렸고 두 번째는 생성형 AI로 그림 다듬는 거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생성형 AI로 이미지를 생성하는 거에 대해서 알려드렸어요. 근데 별거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재료를 잘 넣고 명령을 내가 원하는 걸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해줘봐 라고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게 어렵다 라고 하면 챗GPT한테 물어보면 되죠. 너한테 어떻게 명령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고해도 되죠. 그래서 이렇게 글도 다듬고 그림도 다듬을 수 있다 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혹시 시간이 조금 된다면 알려드리기로 했던 게 바로 여기 작게 있는 거거든요. 생성형 AI로 좀 업무 어떻게 하시는지 수업 초안 어떻게 짜는지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제 글쓰기도 사실은 매주 이제 생각하는 게 좀 일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렇게 시켰어요. 근데 전 사실 이걸로 공개 수업을 했었거든요. 보면 이제 주제를 한번 넣어줘요. 그러니까 주제 추천해달라고 해도 되는데 저는 이제 사회랑 연계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예를 들어 뭐 이것과 관련해서 자료 조사를 시킬 건데 사실 애들한테 자료 조사 해와 하면은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를 조사하면 될지 좀 알려줘 라고 했을 때 조사 내용, 그 다음에 도움 질문 예시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그냥 주면 초등학교 5학년 수준에는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요거 괜찮은데 싶은 부분들만 따로따로 빼서 활동지를 구성을 해줬어요. 그리고 고려해야 할 점, 사실 일기에 현대기술이 나타나면 안 되잖아요. 뭐 그런 사소한 디테일한 것들도 좀 정리를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도 머릿속에 막 많으니까 정리하려고 할 때 이렇게 챗GPT를 활용하면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요거, 그 다음에 요 제목을 이제 조금씩 따왔죠. 그래서 이렇게 역사적 상상력에 대해서 조금 이제 5학년 수준에 맞게 비율을 주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잘 나오는 이유는 제가 미리 주제 글쓰기 할 때 여기다가 지침을 내려놨어요. 나는 초등학교 5학년 담임교사이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 이제 제시를 해줘 라고 미리 지침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사용 요약 가이드 이렇게 맞춰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적 상상력에서 초등학생 수준으로 이렇게 정의도 쉽게 내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교대 다니고 그다음에 현직에 있으면서 머릿속에 담아놨던 것들을 이렇게 풀어내는 과정이 사실은 시간이 많이 걸렸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 챗GPT랑 대화를 하면서 이제 제가 풀어내는 거를 AI가 정리하고 요약하고 하면서 쉽게 좀 효율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에 대한 예시를 만들려면 사실은 좀 오래 걸리잖아요. 쭉 내려가면요. 아이들한테 좀 예시 작품을 주기 위해서 좀 써보라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위에서 저랑 이야기 나누면서 이런 방향의 글을 써야 돼 라고 하는 거를 얘가 인식을 하고 이런 식으로 예시글을 잘 주더라고요. 이렇게 주는 거는 바로 가상일기 쓰라고 하면 사실 이렇게 못 쓰고요. 제가 윗부분에서 이런 것들을 계속 쌓아 나가면서 그 대화 안에서 어떤 식으로 쓸 것인지를 방향성을 정했기 때문에 밑에서 이렇게 되게 글을 잘 썼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보여줬는데 이거를 보여주고 나서 글을 써오니까 그 시대의 사람이 된 것처럼 그 시대의 그 깐깐한 장인이 된 것처럼 글을 잘 써오더라고요. 그리고 요렇게 프로젝트를 만들면서 이제 지침을 입력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우측 상단에 보면 지침 편집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랑 주제 글쓰기를 할 예정이야. 그리고 요런 단계를 거쳐 지도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조금 제시를 해줘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고 싶었던 것들을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그 다음에 제가 방학 때도 글쓰기를 좀 줬거든요. 주제가 생각이 안 났는데 챗GPT랑 얘기하면서 방학 글쓰기 주제를 예시를 다양하게 제공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요런 거 제가 생각했던 거 이제 요 책을 읽고 할 수 있는 글쓰기 주제 이렇게 물어보면 또 그거에 따라서도 다양하게 제시를 잘 해줍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도움 질문을 만들 때도 이제 요거랑 같이 대화하면서 이제 아이들한테 주는 편이에요.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되게 즐겁게 또 잘 못하는 학생들은 좀 어렵지 않게 도움 질문 받으면서 주제 글쓰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좀 마음에 드는 걸 골라서 이거를 조금 더 길게 써봐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주고 나서 이제 질문을 했더니 글을 잘 써오더라고요. 요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제가 해야겠다라고 한 게 제 트루먼 쇼라는 영화를 좋아하는데 아이들이랑 도덕 시간에 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 학습 목표, 단원, 그다음에 국가 교육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도덕과의 내용 요소랑 성취 기준을 집어넣고 이 영화를 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건 워낙 유명한 영화고 명작이니까 인터넷상의 자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짜줍니다. 물론 이거 사실 그렇게 마음에 드는 건 아니지만 여기서 그래 이런 걸 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이런 걸 할 수 있겠다. 아이디어를 많이 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이렇게 덮어놓고 쓴다고 되는 거는 아니고요. 보면서 계속 걸러내고 계속 질문하고 이 부분 마음에 들어, 이 부분 좋으니까 이 부분 조금 살려서 가자. 이런 식으로 계속 질문을 하면서 진행해야 좋은 게 나와요. 사실 저희 지도안 이렇지 않잖아요. 좀 더 디테일하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아이디어를 잘 정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여기 말씀드렸던 캔버스 기능을 활용해서 지도안, 활동지 형식으로 좀 정리를 좀 해봐라 라고 하면 이렇게 캔버스 안에 정리가 되는데요. 사실 이 캔버스 기능의 좋은 점이 뭐냐면요. 여기서 바로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다양한 인물의 관점에서 인권문제를 설명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모든 토의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뭐 이 부분은 전체 토의로 진행한다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원하는 부분을 수정하고 여기다가 명령어를 내리면 또 그거에 맞게 수정한 거에 맞는 걸로 이제 알려주더라고요. 이렇게 수정을 해주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수업을 짤 수도 있고요. 또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건 최근에 이제 졸업 축하 영상을 좀 써야 되는데 사실 맨날 카드 섹션 하기가 너무 지겹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이디어를 좀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양하게 아이디어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부분들을 골라서 수정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걸 골라서 제가 이렇게 좀 구성을 하고 싶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여기 챗GPT한테 넣으면요. 그러면 이렇게 그거에 맞게끔 수정을 쭉 해줘요. 그렇게 해주는데 사실 요거를 원래는 메모나 이제 한글 파일에 따로 정리를 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원하는 부분을 쭉 수정을 한 다음에요. 이걸 종합해서 정리해 주라고 이제 하면 됩니다. 그러면 저랑 그동안 대화 나눴던 것들을 반영해서 이렇게 최종 버전을 줘요. 네, 그리고 나서 이거를 캔버스에 작성해줘라고 이제 명령을 합니다. 내가 수정 가능하게. 그러면 캔버스에 이렇게 정리를 해줘요. 네, 원래는 여기 안에 있는데 제가 수정을 해서 이전 버전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캔버스에 요렇게 마치 그 워드나 한글처럼 정리를 이렇게 쫙 해줘요. 그러면 그리고 여기다가 이게 좀 추가를 할 수도 있는데요. 바로 수정을 해도 되고, 예를 들면 여기에 구체적인 뭐 스토리보드 뭐 이런 식으로 적은 다음에요. 마지막에 스토리보드를 구체적으로 표로 정리해줘. 이런 식으로 이제 명령을 내릴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수정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쭉. 그러니까 사실 챗GPT가 조금 아쉬웠던 점은 이제 제가 수정을 하면 또 그걸 입력을 하고 또 전체를 다 넣어주고 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캔버스 기능을 활용하면은 한글에서 마치 생성형 AI를 또 마이크로소프트 워드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것처럼 이렇게 바로바로 수정이 가능하다는 점이 요거의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정리를 할 수도 있다. 그럼 요거는 엑셀로 옮기면 되게 편하게 이제 볼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제가 업무에 활용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줄 게 이제 예를 들어 학생들이랑 저는 이제 다음 학년 후배들한테 추천해줄 릴레이 독서 리스트를 이제 아이들이랑 같이 정했는데 그거를 챗GPT한테 그래도 그냥 정하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좀 직접 할 수 있게 추천 기준을 알려달라고 하면은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아이들이랑 이거 보면서 같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토의를 진행해라 라고 하면은 되게 같이 편하고 좀 더 릴레이 독서를 선정할 때 좀 더 구체적이고 교육적으로 선정을 좀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은 되게 편하게 그 공문 쓴다든지 또는 뭐 저희 3월 달에나 2월 달에 계획서 올리잖아요. 그것도 되게 편하게 쓸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알려드린 거는요.
총 4가지 좀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글쓰기 수업에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챗GPT나 이런 그 제미나이 같은 생성형 AI로 이미 나온 그림을 어떻게 다듬을 수 있는지, 그리고 또 그러니까 프롬프트라고 하죠. 이 명령어로 어떻게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격가지로 업무랑 수업 초안, 그다음에 연구에 좀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좀 이것저것 알려드렸는데 어떤 식으로 생성형 AI를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요거를 다 한 번에 쓰겠다라기보다는 선생님들 교실 현장 상황에 맞게 하나씩 넣어보겠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알려드리면 지금 머릿속에 너무 많은 게 들어와서 힘들어요 라고 하세요. 근데 항상 말씀드립니다. 하루에 하나씩, 아니 한 달에 하나씩, 그리고 정말 한 학기에 하나씩만 도입을 해서 그게 교육적으로 의미가 있었다면 그거는 되게 성공한 연수고 성공한 공부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한번 선생님들 상황에 맞게끔 아이들에게 이제 적재적소에 AI를 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인공지능은 어쨌든 결국에는 선생님들이 가장 주가 되는 거고요. 얘들은 저를 도와주는 보조교사다, 저를 도와주는 매니저다 라고 생각하시고 쓰시면 좀 더 부담 없이 쓰실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생성형 AI를 어떻게 학교 현장에서 활용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질문 없으시면은 연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또 이미연 선생님께서 생성형 AI 다양하게 키위티, 자작자작, 제미나이 또 활용해서 정말 재미있게 아이들이랑 실제적으로 이모티콘 만드는 부분들도 자세히 보여주시고 또 아이들 글 쓰는 부분도 정말 자세하게 안내를 해주셔서 따라 해봤는데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선생님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또 소통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미연 선생님 먼저 보내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종료하는 영상 보고요. 저희 12월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참여해주신 모든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미래 사회는 인공지능의 발달로 많은 변화를 겪을 것입니다. 이런 변화에서 우리 학생들이 잘 대비하려면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인공지능을 이해하고 그 원리를 배우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먼저 인공지능 교육을 공부하고 실천해본 현장 선생님들이 세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제공을 하면 학교 현장의 많은 분들에게 어렵지 않게 다가가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